네, 오래전 이날 시간입니다. 방송에 있는 주간의 서대문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의 역사입니다. 네. 네, 네, 6월 30일에 벌어진 일 하나. 네 6월 30일. 그다음에 이제 7월로 접어들어서 벌어진 일 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BPL을 6월 30일에 입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6월 30일? 그렇지, 6월 30일이지. 네. 지금 전해드릴 이 사건인데요. 네, 이게 6월 30일 새벽 0시 55분. 네. 그러니까 6월 29일 밤에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튼 6월 30일로 넘어와서 6월 30일 네, 새벽? 0시 55분. 제가 PPL 스팅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쯤입니까? 예, 그쯤입니다, 저도요. 네, 이 비와는 다르게 1972년 6월 30일인데요. 네. 한밤중에 연탄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연탄이 어떻게 폭발을 하죠? 네. 연탄이 그 냉천동이라고 지금은 거기가 다 이제 뭐 천연동. 그쵸. 근데 냉천동은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냉천동에서 연탄이 폭발했는데요. 어느 이제 집이 있고 왜 문 쪽에 또 따로 아래채가 있으면 이제 세를 주고 뭐 그런 식이 많았잖아요. 그쵸. 예, 그 이제 세로 준 방 쪽에 아궁이에 그 19공탄이 폭음을 내면서 터졌답니다. 주민 40여 명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왔고요. 원인이 뭐라고? 거기 사시던 이제 세입자인데 네. 연탄을 갈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펑 하는 폭음과 함께 불똥이 사방으로 10여 미터 튀었다. 근데 불똥이 그 정도 튈 정도면 그럼 화재는 다행히 다행히. 인명이나 그 기물 피해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고요. 예. 그 연탄이 그분 이제 그 시점으로부터 보름 전에 연탄 가게에서 사오셨다고 하는데 19공탄이면은 요즘에 쓰는 신식 그거가 이제 옛날에는 9공탄, 그렇죠. 19공 그다음에 10공탄으로. 9공탄이었다가 이제 그 주변에 더 뚫리면서 네. 이게 늘어나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9공탄, 10공탄은 구멍이 몇 개냐인 겁니다. 네, 구멍이 많을수록 그 화력이 좋은 공기 거죠. 소통이 잘 돼서 네. 화력이 좋은 거죠. 물론 이제 빨리 타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아무튼 이때는 이제 19공탄이었는데 지금 연탄들이 19공탄일 거예요, 아마.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 거예요, 지금 아마. 뭐 네. 더 많이 뚫린 것도 나왔을 수도 있고. 네. 여튼 어느 보도에는 이제 D사 연탄이라고 나오고 어느 보도에는 그 브랜드가 그냥 나옵니다. 대성 연탄. 대성 연탄. 네. 그 현장에 그 폭발한 그 아궁이 주변 현장에서 발견된 게 네. 직경 0.3mm, 길이 20cm 동선이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채탄을 할 때 폭약에 연결되어서 쓰인 듯한 그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채탄할 때 쓰던 광산용 폭약이 여기 섞여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본 거고, 실제로 그 연탄 그 공장 관계자 말이 실리는데 그 원탄을 들여와서 이 구경 1cm 채로 거른대요. 근데 1cm면 사실 아주 촘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촘촘한 네, 거예요, 사실. 굳이 따지면. 네, 굉장히 성근 건데 그 틈으로 폭약 덩어리가 빠져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채탄 과정에서 사용된 다이너마이트라던가 그 폭발물 찌꺼기들이 제조 과정에 혼합되는 경우가 꽤 있었답니다. 진짜? 그래서 심지어 그런 류의 폭발이 2010년대까지도 진짜? 네, 보도가 된 것들이 있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거 이 처음 기사를 알았는데요? 보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 저희도 다 옛날에 집에 연탄을 다 뗐었잖아요. 그쵸.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주로 하면 연탄하면 연탄가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에 주로 이렇게 문제는 이제 가스를 그쵸.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하나 있었는데. 가스 조심하는 거가 이제 방에 이렇게 우리는 온돌방이니까 온돌방에 이렇게 하다가 뭐가 이렇게 틈이 생겨 있고 이러면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건데. 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폭발은 처음 알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 대성연탄은 지금의 그 가스 등등 에너지 그룹인 대성그룹 그거예요. 네. 여기가 1947년부터 연탄 사업을 해갖고
이 대성연탄이라는 브랜드로 1959년에 그 회사가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때 하필 요 사고 당시 6월 말 요 시점이 그 대성 산업공사, 뭐 대성연탄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대성산업이라는 큰 이제 모기업이 여기를 이제 다 거느리는 이런 체제로 변신한 때예요. 하필 또 이때가. 아무튼 그 70년대 전후로 해서는 이제 가스 사업에도 진출해서 지금은 아주 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죠.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웃기네. 6월 30일에 연탄을 뗀다고? 제 생각에는 네. 장마철이라 습도가 높으니까 습기 제거를 위해서 연탄을 떼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랬겠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리도 지금 약간 이렇게 장마철에 습도 높으면 보일러 돌리듯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날짜가 뭐 그랬었는데. 네, 이제 6월 굉장히 무더울 때 연탄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아마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네, 그랬을 것 그런 같네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근데 어쨌든 이 폭발 처음 알았네요. 놀랐습니다. 저도. 네, 저도 지금 네. 이게 되게 험한 세상을 정말 살았구나라는 말을 다시 안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그보다 좀 젊으신 분들은 더러 연탄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물어봐야 이제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이랬으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게 연탄도 터질 수 있는 연탄이 터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1972년 6월 30일 한밤중에 냉천동에서 연탄이 폭발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여러분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도의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오래전 이날 어떤 거? 네, 앞에 연탄 폭발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또 다른 폭발 사고입니다. 폭발이 6월 말과 7월 초에 많았군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겁니다. 1984년 7월 6일 조금 더 정도가 아니고요. 영천시장 안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천시장 안에서. 근데 이거는 그 사제 폭탄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망자도 나왔고요. 네, 아주 중상을 또 두 분이 입었고. 심각한 사고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용의자를 거의 한 달 반 걸려서 잡아서 구속도 하고 했는데 한 2년 넘게 재판한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오늘의 사역기행 시간에 전체 이 사고의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좀 한번 말씀드릴만 하겠다. 이제 그런 약간 사고고요. 미국의 유나바머 같은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 건가요?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나중에 한다니까 이걸 좀 깊이 물어볼 건 아니고 일단 간단히만 7월 6일 아침 8시 10분경에 영천시장 안에 있던 영천 기름집이라는 기름집입니다.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이제 가게 문을 열 때 점퍼 앞에서 쇼핑백 하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 가게 문을 열고는 그 가게 앞에 있는 그냥 진열대 위에 그걸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8시 10분경에 이 가게를 찾아오신 다른 또 그냥 분이 계세요. 지인이. 그분이 이건 뭔가 하고 그걸 보니까 그 안에 뭐 신발도 한 켤레 들어있고 포장된 뭐 케이크 상자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가로 세로 한 30cm에 높이는 한 5cm 정도라고 하는 거 보면 아주 큰 상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케이크 상자들은 높잖아요. 그렇죠, 높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붉은 포장끈으로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붉은 포장끈이라고. 그걸 이제 쌓여 있었는데 그걸 잘랐대요. 자르는 순간 폭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문해서 그거를 잘랐던 그분이 사망하시고, 그분이 사망했고 기름집 주인이랑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던 국밥집 주인 두 분이 중상을 입었죠. 나중에 봤더니 이게 그 사제 부피트랩
같은 폭발물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이제 자르는 순간 터졌던 네, 얘기는 커지게- 압력을 이렇게 그렇죠. 압력이 해제됐을 때 터진다는 뭐 얘기 아니에요. 스프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걸어놨다가 이거 되게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잔해 속에서 어. 그런 이제 재료들이 발견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일부러 만든 거다. 그리고 아마 그 파편의 위력을 위해서 아연 볼이라든가 유리 같은 거를 같이 섞어 넣었던 넣기도 하니까. 걸로 네. 추정된다. 였고 이제 사실 좀 굉장히 경악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경찰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북한, 가닥을 또 잡습니다. 북한. 우리는 한국하고 이러고 있으면 항상 북한. 북한은 아닌데 유사한 겁니다. 이 불만 분자들에 의한 사회 혼란 조장 운동권에서 목적으로 하는 운동권들이다. 범행이다. 예. 또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 관계. 예. 개인적인 원한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술적으로 뛰어난데요. 그런 사람이 있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인 이제 사람? 원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걸 제조가 할수 있는 가능한- 사람. 예. 네. 그러다가 이 기름집 주인이 원래 이제 채무 관계로 좀 복잡한 그 일종의 그 원한 관계가 꽤 많았던 것을 알게 되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혼란 조장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또 여기 너무 덩어리가 작고, 그렇지. 물론 이제 사망자도 나오긴 했지만은 그 예를 들면 시장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가게 하나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채무로 인한 원한 쪽으로 집중을 했었고, 금전적인 원한 관계가 있던 인물 중에 이전에 그 피해자 그 기름집 주인의 옆집에 살던 또 커튼상, 또 박모 씨인데 이분을 유력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새벽에 뭐 그런 걸 이제 본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과 그냥 옛날 보면은 꼭 이런 게 있어 보면. 네. 몇 가지 뭐 거기 쓰인 재료에 뭐 묻혀져 있는 페인트랑 나중에 그 용의자 뭐 집에서 발견된 뭐랑 페인트가 뭐 일치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기소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도 아까 한 달 반 정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 제보자 현상금도 걸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때 경찰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고문방지법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꼭 항상 그렇지 뭐. 예. 항상. 그러니까 이걸 막말로 잡아 족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고문 방지법을 해서 이게 84년이면은 고문을 안 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85년, 86년 요때 네. 지금 박종철 열사가 사망했었는데 그렇죠. 안 했던 것도 아니면서 무슨 네. 말 같지도 소리를 했군요, 경찰은. 고 이듬해인가 2년 후에 그 성고문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뉴스가 되기도 했고요. 이게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보도가 돼 갖고 결국은 이제 이분을 기소를 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그리고 그 이때 이래갖고 이 처음에 1심 그 판결한 판사도 덩달아 주목을 받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무죄를 내려버리니까. 네. 그래서 특히 1심 무죄 판결 후에 언론의 보도에 보면 이제 제야 법조계의 평가를 보도를 하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일종의 그 재판 과정에서 네. 상당히 그 잘 안 지켰다는 얘기죠. 뭔가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그 아주 당혹스러움이 아주 뚜렷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으로 보도가 되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984년 7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1986년 11월 26일 2년하고도 뭐 거의 한 4개월이 넘게 지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 항소를 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 증거가 과연 충분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한 사건이다. 그래서 한번 따로 한번 소개. 그럼 결국은 진범은 안 잡혔던 얘기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그분은 결국은 무죄가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러면 누가 했느냐의 문제에서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는. 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도대체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뭐 이야기나 등등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증거나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좀 대충 하는 바람에 네, 그런 그러니 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네. 무리한 기소라는 그쵸. 거, 그런 것이 계속 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오래된 해먹은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 법리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다 약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약간은 일단은 기소해놓고 우기는 방식이었어요. 나도 하겠다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법률 전문가라고 이렇게 맡겼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네. 여기까지. 네. 1972년 6월 30일 한밤중에 냉천동에서 연탄이 폭발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사실 그렇겠죠. 예. 네. 그런 훨씬 더 거고요. 뭐 기술이 좋아졌겠습니다만은. 그렇죠. 1984년 7월 6일 영천시장 기름집에서 사제폭탄이 터져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진범이 잡히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오래전 이날 여기까지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는 오늘의 새벽기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